제 메인 차가 바로 이 차였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와이프가 보면 또 욕먹겠지. 새 차를 만날 생각에 즐거워가지고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박시튜브 박시입니다. 이 차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제 메인 차가 바로 이 차였습니다. 볼보 S80 2008년형 2007년에 등록을 했던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한 29만 5천 킬로 정도를 탄 거의 한 30만 킬로가 가까이 된 그 차량이에요. 한 12년 정도 차를 탔고, 근데 이제 너무 소개를 안 시켜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원래부터 이 로고는 아니었어요. 중간에 재작년인가에 이 로고가 생겨가지고 이 로고로 교체를 제가 신형으로 해놓은 상태고요. 사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여기 실리콘으로 되게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볼보 S80이라는 차량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포드 산하에 있던 시절에 나왔던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2세대의 S80이고 2세대 처음 출시했을 때 그 모델이에요. 2000년도 초반에 포드에 넘어가서 1세대 S80과 S60이 나오고 그 밖에 다른 모델들이 나오고 나서 2007년도에 풀체인지를 했던 그 모델입니다. 옛날에 그 못생긴 볼보의 느낌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전통 못생긴 볼보이기도 해요. 이쪽에 헤드램프도 제논 타입의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헤드램프를 고압의 워셔로 쏴주는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저는 퓨즈를 빼놓고서 지금 몇 년째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흔치 않은 전방 센서도 있고요. 당시에는 볼보가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 플래그십 차량이기 때문에 웬만한 기능들이라든지 안전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사이즈 자체는 4900mm가 안 되는 한 4800mm대의 중형차급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플래그십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죠. 현재 세그먼트 상으로 보면은 E클래스나 5시리즈의 세그먼트로 볼 수 있는데, 당시 경쟁 차종 대비해서 공간 자체가 아주 넉넉하진 않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이 차체를 개발을 할 때 포드의 플랫폼을 가지고 볼보가 다시 계속 만지작해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해져 있는 사이즈에서 한계가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오늘 갑자기 왜 이 볼보 얘기를 하냐 하면, 소개 영상이기도 하지만 굿바이 영상이에요. 지금 한 10년 넘도록 이 차가 열심히 달려주었고 이제 한 30만 킬로를 바라보는데,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아서 굿바이 영상을 찍으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아무래도 연비도 조금씩 떨어지고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차는 좀 보내주고 저는 새 차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새 차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새 차가 뭔지는 새 차 나오는 날 제가 다시 소개 영상을 찍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볼보를 이제 굿바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돈입니다. 돈. 차 자체가 아주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 몇 년 사이에 수리비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뭐 서스펜션, 뭐 흡기 클리닝, 뭐 터보 라인 교체, 뭐 기타 등등등 굉장히 많은 비용을 썼어요. 연료 펌프도 2번이나 교체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보내주려고 하냐면,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뭐 인젝터라든지 동화샤라든지 뭐 터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전에 타시던 분이 이제 관리를 많이 안 해놓은 상태여서 급한 대로 제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손상이 이미 많이 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하느니 신차를 사는 게 맞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제 바이바이 폐차장으로 갈 거예요. 그 전에 멀쩡할 때 이 모습을 남겨놓고 싶어서 이 눈물을 머금고, 절대 지금 이게 웃는 게 새 차를 만날 생각에 즐거워가지고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죠. 너무 슬프면은 이제 정신줄을 놔서 웃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몇 년 동안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자, 소개를 마저 좀 시켜드릴게요. 이 차는 보면 어쨌든 그 당시에 S80들이 글라스도 그렇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차량이에요. 그래서 보면 전면도 그 보라색 빛이 나는 게 이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자외선 차단 글라스가 코팅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보라색 빛이 나고, 거기다가 그 당시에 이런 스마트 키를 탑재를 해서 차 키가 없어도 시동을 걸고 끌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물론 국산차에는 흔했지만 수입차에서는 웬만하면 다 옵션으로 들어가야 됐던 그런 것들이 있고, 이 당시 볼보가 좀 획기적이었던 게 차랑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해가지고 이 차의 상태에 따라서 이 느낌표를 누르게 되면은 이 차가 지금 문이 열려 있는지 잠겨 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처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차와 통신을 해서 현재 차 상태가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는 거죠. 멀리 있으면은 최종적으로 통신을 했던 그 이력을 바탕으로 이 차가 잠겨 있는지 열려 있는지 이렇게 다 알려주는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갑자기 또 창문을 열었냐면, 리모컨으로 뭐 열립니다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차는 그 당시 2008년도, 2007년도에 나온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볼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안정과 편안한 승차감, 이런 것들을 시그니처로 하기 위해서, 그것도 플래그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를 장착을 했습니다. 1열뿐만이 아니고 이쪽에 보면은 2열에도 이중 글라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속주행을 하더라도 바람 소리가 굉장히 많이 억제가 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이드 미러 밑에 보면 어떤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이게 뭐 모르는 분들은 저 카메라가 도대체 왜 달려 있나 하는데, 이 카메라는 360도 뷰를 보여주는 건 아니고 사각지대 센서 있잖아요. 요새 뭐 블리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BSA라고 한다든지 그런 기능이 이 당시에 카메라로 이미지로 처리가 돼서 이 필러 있는 쪽에 표기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사각지대 센서가 2007년부터 이 차는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2007년도에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도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몰랐던 시절에, 왜냐하면 이게 또 볼보에서 최초로 개발을 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볼보차 홍보하러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공간이 조금 적긴 하지만 센세이션하고 많은 편의 장치들이 또 들어가 있던 차다. 운전석도 2000년대 초반부터 어차피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는 다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오토 와이퍼라든지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 들어가 있던 그 차량입니다. 그 밖에 또 자랑질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딱히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제가 가장 잘 쓰는 기능 중에 하나는 요 버튼이에요. 요거 지금 볼보에도 들어가 있는 기능들인데, 요 차일드 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쪽에 2열의 창문뿐만이 아니고 도어 자체도 안쪽에서 절대 열리지 않아요. 어떤 충격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열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평소에는 아동들이 유아가 열지 못하게끔, 그래서 버튼 하나로 잠갔다가 열었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였죠. 요즘에는 볼보뿐만이 아니고 웬만한 독일 차들에도 사실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기능이기도 합니다. 뒤쪽을 볼까요? 골고루 자료를 남겨놔야 나중에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는 이 포드와 일을 하고 있었지만 볼보 그룹 소속의 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 볼보가 이렇게 이런 뭐 덤프나 이런 것처럼 붙어있는 그런 이니셜을 사용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 2010년도 되면서 좀 떨어지면서 널찍널찍하게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레터링으로 변화가 됐고요. 요즘에도 나오지만 당시에 이 차량은 D5 차량입니다. 그래서 2400cc의 디젤 엔진 싱글 터보를 가지고 있고, 출력이 180마력인가 190마력인가 사실 기억이 지금 헷갈려요. 토크도 조금 요즘 차들에 비해서는 떨어지는데, 어쨌든 2400cc의 5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이 독특한 5기통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감성을 저에게 많이 선사해 줬습니다.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거친 느낌, 그러니까 4기통과 6기통과는 조금 다른 느낌. 그래서
굉장히 요거는 타본 분들만 아는 그 특유의 감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요게 이제 레벨 블루라는 볼보의 컬러예요. 그 폴스타라는 이제 브랜드 레이싱 그 전문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볼보가 인수를 해서 그 차에 적용이 되던, 이제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바뀐 것 같은데 레벨 블루라는 컬러로 올도색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차가 올도색을 하면 좀 잘 어울릴까 싶어가지고 먼저 한번 칠해봤는데 와이프한테 욕 뒤지게 먹고 포기한 그 색상입니다. 사실 새 차를 사도 이 색으로 한번 탈바꿈하고 래핑을 한다든지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뭐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야죠. 자, 안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에서는 뭐니 해도 요 당시에 이런 감성, 뭔가 이 거대한 사슴의 이런 피부, 표피, 이걸 뭐라고 하지? 털? 네, 그 느낌을 살린 듯한 그런 크래시 패드의 재질. 그래서 만지면은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좀 소재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 지금 요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게 호두나무입니다. 호두나무. 그래서 이게 가짜 플라스틱으로 있어 보이게끔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호두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나무의 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핸들만큼은 사실 지금 어떤 차를 타더라도 요 느낌보다는 저를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전 세대의 S60은 여기 자체가 다 우드가 들어가 있어서 더 좋았는데 이때도 우드가 이제 많이 들어갔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게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핸들의 열선.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은 앞으로 사는 차도 이 우드로 교체를 하고 싶긴 한데 이게 들어가 버리면 핸들의 열선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열선을 택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제 손은 소중하니까. 그 밖에 배치를 한번 보면 사진으로 보면 지금도 굉장히 못생겼다라고 표현이 될 텐데 다른 브랜드들과는 좀 다르게 세로형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그리고 손이 닿는 범위 안에서 편하게 모든 조작이 다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전 세대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디자인 틀을 유지해서 현재까지도 볼보는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작을 하면 굉장히 또 편하고 대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 당시에는 전화가 이제 차에 연결된 지 얼마 안 됐던 시절이고 이 차도 전화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블루투스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절의 차기 때문에 여기서 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블루투스 연결해 놓고 전화를 걸면은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 후기형은 디자인이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천지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밖에 뭐 이런 CD도 여기에는 이제 간단하게 보이지만 안쪽에 CD 체인저가 들어가 있어서 6개의 CD를 교체해 가면서 들을 수 있다라는 점. 그 또한 당시에 굉장히 고급 차에만 들어가 있는 기능이었죠. 그리고 오토 에어컨은 현재의 볼보 차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편안하게 그 온도 세팅만 해주면 온도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다 컨트롤 해주고, 뭐 요게 아까 사각지대 센서도 다 있고요. 그리고 요게 사실 제일 좋아했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요 버튼을 누르면 뒷자리에 헤드레스트가 접힙니다. 뒷자리에 헤드레스트가 접혀서 뒤에 이제 와이프가 잔소리하면 눌러서 바로 때릴 수가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었는데, 제가 지금 새롭게 사는 차는 이 기능이 안 들어가요. 이게 이 시대의 볼보가 참 좋았던 기능인데 그 부분은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동을 걸면 원래 내비게이션이 이런 식으로 팝업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테크놀로지가 가미된 그런 차량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현재 요 엔나비는 업데이트 지원도 더 이상 되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16년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 집이 공터예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사실 바꾸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내비라든지 아니면 후방 카메라의 이제 자꾸 말썽 이런 것들도 좀
살짝 영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DPF도 자꾸 점점 뭐 클리닝도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슬프네요 갑자기. 그리고 이 차는 특별히 뭐 다인 오디오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하만카돈이라든지 이런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지 않고 볼보 자체의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음질이 좋습니다. 지금 타는 뭐 포드의 퓨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탔던 아우디 A4라든지 이런 차들보다도 월등할 정도로 정말 오디오는 좋았던 모델인데 뭐 어쩌겠어요. 이제 진짜 보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좀 만지고 그리고 보내줄까 합니다.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뒷자리까지 한번 봐야겠죠? 자, 뒷자리가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적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간이 엄청 좁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요 무릎 공간이 엄청 작거나 뭔가 불편하거나 하진 않지만 현재 볼보도 마찬가지듯이 이 당시의 볼보도 헤드레스트가 고정 방식이기 때문에 앞에 시야를 조금 많이 가리기는 해요. 물론 여기를 눌러서 강제로 뺄 수는 있는데 일단 조절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상당히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뒷좌석에 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듭니다. 그래서 다리를 제가 편하게 앉아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간 자체가 아주 뭐 말도 안 되게 넓지는 않아도 전혀 뭐 타는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쪽에 콘솔을 보면 뭐 플래그십 차라면서 뒷좌석에 송풍구도 없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송풍구는 이쪽에 없고 B필러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좀 더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네요.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차가 진짜 좋은 게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 여기를 이렇게 접으면 2열을 앞으로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폴딩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 짐이 있으면은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뒷좌석까지도 폴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긴 짐을 실을 수가 있고, 정말 VIP를 태워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야를 확보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상당히 장점은 있는데, 사실 우리 와이프도 여태 몰랐을 거예요, 이런 기능이 있는지. 왜냐면 제가 한 번도 안 접어줬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되면 엄청 욕 먹겠죠? 말 나온 김에 한번 뒷자리도 접어볼까요? 뒷좌석은 트렁크에서 접어야 돼요. 트렁크에 레버가 있어서 짐을 싣다가 갑자기 이제 좀 모자라다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폴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짐을 쉽게 실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사실 조금 제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게, 새로 산 차에는 이 기능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쉽고, 요게 플래그십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초기 모델들이라서 여기에 선블라인드가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 그래도 요 2열 뒷부분 후면에는 수동이긴 하지만 블라인드가 있어서 얼마든지 햇빛을 가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수동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안 쓴다는 점.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 와이프가 모르지 않을까, 그 기능이 있는 걸. 근데 와이프가 알았으면은 아들 옛날에 아기 때 이거를 차양막을 쳐줬을 텐데 예전에 안 쳐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영상을 와이프가 보면 또 욕먹겠지.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들의 삶, 와이프한테 욕먹는 삶, 그런 거죠. 자, 이쯤 해서 자랑은 얼추 되긴 했는데, 엔진룸 보여드릴게요. 엔진룸. 이 차에 정말 정이 많았던 차라서, 그렇다고 차를 예전처럼 몇십 대를 보유할 수는 없고, 자, 이게 볼보의 또 철학인데요. 정비하기 편하게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지금 나오는 차들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차도 그렇고 거의 80도 이상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열려서 정비사들이 간혹 이 위에 올라가서 정비를 해야 되는 때도 있는데, 그 또한 이제 조금 열리면은 사람 몸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많이 열려서 정비의 편의성을 또 준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5기통 엔진입니다. 5기통 엔진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뭐 그 밖에 구조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브레이크 액이 저 안쪽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배터리가 이쪽에 세로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아래 한번 보시면 좀 지저분하긴 한데 그 당시 차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언더커버라든지 이런 마감 처리가 잘 돼서 바닥이 잘 안 보인다라는 거. 차를 바꿔야 되는 그런 니즈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자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차선 유지라든지 긴급 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없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올 3월 되면은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무서움도 있어가지고 이번에 차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말 궁금할걸요? 지금 제가 무슨 차를 사기로 했고 무슨 차로 바꾸는지. 힌트를 좀 드리자면 또다시 세단을 샀어요. 디젤 차를 샀습니다. 아마 지금 사는 디젤 차가 제 인생의 마지막 디젤 차가 되지 않을까. 이제 디젤의 종말이 금방 오기 때문에, 원래도 디젤 차를 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디젤이 점점 뭐 앞으로 뭐 못하게 하고 이런 규제들이 점점 강해지고 이래서 원래 디젤 차를 안 살라고 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아니면 더 이상 디젤 차를 영원히 못 보겠다 싶어서, 어차피 뭐 단종이 되더라도 최소한 7년 이상은 파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싶어서 마지막 디젤 세단을 뽑기로 결정을 해서 아마 한 다음 주 며칠 있으면 올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지금 미리 찍는 거예요. 오늘 폐차장 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제 볼보, 정들었던 볼보 S80 소개도 시켜드리고 이제 빠이빠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대로 마무리 할게요. 다음 시간에 새 차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